부동산 정책도 옳았다. 그리고 부동산을 활성화시켰다. 규제 완화를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에서도 공급이 엄청 줄었다고. 아니요, 공급이 없어. 공급이 지금 줄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시장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 국가가 할 일, 정부가 할 일은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공공 분양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게 보수건 리버럴 정부건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들이 개입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도 최대 실적이 그거예요. 실책이 본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주식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더만요. 민간이 주도하고 이 대통령이나 정부는 뒤에서 받쳐만 준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업이나 다 그렇게 가면 되거든. 근데 본인들이 선거 치르기 위해서 또는 본인들이 유주택자들 마음을 좀 표를 사기 위해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취해놓고 본인들이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 취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야권에서 서민들에게 취하려고 했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자기 인식이랄지 자기 객관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는 그런 지피지기거든요. 세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서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 이게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기부터 그런 냄새가 나더니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제 인식 정도밖에 안 돼요. 대통령의 인식이. 그냥 부동산 가격만 띄우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만 막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분은 경제에 대한 어떤 이게 경제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작용과 부작용과 반작용들이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어.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어떡하지 이거? 현실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인식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모진들의 기능이 되게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있다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언론 뭐 뉴스를 보고 그런 대통령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모진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이제 구중궁궐이 휩싸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타파하겠다고 용산까지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현실인식이 안 돼 있는 대통령인 것 같고 저는 그 원인이 참모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 데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간 거 아니냐는 의심이 이 참모 기능의 붕괴를 좀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근 기자님의 말씀에 조금 반박을 하자면은 참모가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모 기능이 왜 붕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좀 레드팀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참모 기능이 붕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뭐 저도 들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어. 너무 버럭버럭 화를 내셔가지고 거의 욕설 수준의 얘기가 나온다는 본인 얘기에 이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석에서 이 땡땡 저 땡땡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참모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니까 정말로 내가 어제 그거를 보면서 심증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탄핵이 경제다. 탄핵이 민생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탄핵을 하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 이거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큰 문제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 먹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치 초보를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건전재정 한마디만 더 하면은 올해 지금 전체 1년 예산에 1분기에만 8%를 썼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25%씩 써야 되잖아요. 좀 4월 중순 이제 1분기 이제 해보니까 210
3조 원을 써가지고 전년 대비 47조 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이거 돈? 네. 이거 지금 선거 해가지고 막 푼 거야 또 돈. 그렇죠. 그나마 풀었는 건전제 정도 아니고 이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나라 경제 어떻게 이거?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해서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네. 구두 경고를 했는데 이게 구두 경고를 한 것 자체도 얼마나 이제 힘들면 구두 경고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환율에 개입하려면 이게 이제 일단 이 돈을 써야 되거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저쪽에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른바 이제 상어떼 같은 투자자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도 바로 개입하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환 시장에. 예, 중국도 한번 잘못 개입했다고 괜히 돈만 쓰고 환율 방어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꼭 금리처럼 금리도 지금 10번 정도 그냥 계속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릴 타이밍을 못 올리니까 저 정도의 경제 체력밖에 안 되는구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시장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부동산 시장도 아무리 그렇게 펌프질 해봐야 하반기 되면 이제 드러날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숫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외평기금에서 돈이 세수가 안 거치니까 돈을 계속 이제 땡겨서 쓰고 있거든요. 원화를 땡겼습니다. 지금. 예, 외평기금이 근데 올해 이제 정부가 계획을 한 거는 세수가 그래도 안 거치니까 한 20조 원 정도 계획을 해놨어요 지금. 또 땡겨 쓰려고? 네, 땡겨 쓰려고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 기재부에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그건 따로고 외평기금에서 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6일 전 기사인데 벌써 10조 원 썼대요. 아니 지금 4주 안 지나고 4월 지금 3분의 1, 뭐 4분의 1 지났는데 지금 벌써 절반을 썼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이 추세라면은 지금 20조 원이 아니라 그 2배에서 3배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환율이 이 지경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가정경제로 생각하면 돈은 제대로 못 벌면서 부채는 계속 쌓이면서 또 돈은 또 쓸데없는 곳에 막 써. 그런데 법인세랄지 돈 깎아줄 때는 더 다 깎아줘. 자기가 생각할 때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다 깎아줘. 근데 그 깎아주는 쪽이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쪽은 또 다 깎아줘.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은 또 서민들을 두텁게 어떻게 보호해야 된대. 근데 서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냐하면 깎아줬으니까. 예, 조세 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서 지금 다 깎아주고 있는데 부가세도 지난번에 총선 때 뭐 5% 정도 깎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일부 품목 하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뭐랄까요. 부추기는 각종 정책을 취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못 막고 부채는 계속 늘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돈만 깎아주면서 세금만 깎아주면서 세금 깎아준 걸로 뚝뚝뚝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걸 이렇게 고개 쳐들고 이걸 뭔가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먹으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목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